자, 오늘 따끈따끈한 더민주 소식 하나 이야기하고, 민주당 당규 강령정책위원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가지고 대통령 경선 규정을 정했습니다. 네. 잠깐 설명드리면 선거 방식은 당원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국민 참여 경선으로 하고요. 완전 국민 참여 경선이 아니라 완전 국민 경선. 참여 경선은 네. 국민이 참여하는 개념이거든. 네. 그래서 완전 국민 경선이에요. 네. 그리고 투표는 탄핵 인용 전에 1차, 인용 후에 2차로 선거인단을 2차례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 방식은 순회 투표, 투표소 투표, ARS 투표, 인터넷 투표로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단 당비를 내는 권리당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투표권을 부여하고요. 다른 일반 국민들은 참가를 하려면은 뭐 참가 신청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인구가 적은 호남권, 충청, 강원권, 영남권, 수도권 순으로 4회에 걸쳐서 권역별 순회 경선을 실시하고요. 현장에서 바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1차 투표에서 최다 투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에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 네 번째, 예비 후보자 컷 오프는 7명 이상일 경우 6명으로 추리는 작업을 실시하고요. 경선 기타금은 5천만 원을 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결국은 2012년 룰이랑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이 시대 참 경선룰 전문가로서 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준해서 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예상했던 거고요. 그리고 개념이요. 공직은 국민에게, 당직은 당원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공직입니다. 그래서 완전 국민 경선으로 가는 것이 당원의 취지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결정했다라고 보고요. 다만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 돈 내고 지금까지 했는데 뭐냐? 네, 불만을 제기할 수 있죠. 선거인단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절차를 생략해주고 선거인단에 자동 포함하는 예. 것, 이것은 사실은 큰 혜택입니다. 네네. 그래서 권리당원들의 자존심을 살려준 그런 묘안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결선 투표는 2012년에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발표한 것 중에서 손수 변호사, 네. 숨겨진 1인치 중요한 사안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자, 현장에서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 2주밖에 못 해요. 그래서 보통 권역으로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나눠서 수도권 이렇게 순회 경선. 순회 투표 이제 토요일 날, 네. 일요일 날, 토요일 날 2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결선 투표가 있다면 1주 더 연장해야겠거든요. 그래서 3주를 하거든요. 탄핵이 되고 나면 5주밖에 선거운동 기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숨겨진 1인치 포인트는 뭐냐? 현장에서 깐다는 겁니다.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거야. 이거는요. 그래서 첫 번째 순회 경선 현장 투표 있잖아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왜냐하면 거기에 다 경도되게 돼 있어요. 바람을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바람을 일으키려면 첫 번째 경선에서 문재인 대표를 압도하거나 근소하거나 첫 번째가 어디예요? 그것이 이제 순서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광주. 아닙니다. 제주. 아, 제주. 제주부터 했는데 그래서 제가 경선들에 참여하다 보면요. 그 순서를 어디부터 하는가. 자기가 표가 많이 나올 때를 먼저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숨겨진 1인치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정 안 된 거예요, 아직. 아직 그것까지 순서까지는 결정을 아직 안 했나 봐요. 발표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세 조정에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룰에. 그래서 현장에서 투표 결과를 바로 발표할 수도 있고 다음 와서 발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결과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미한 그런 발표고. 근데 잠깐만요. 네. 인구가 적은 호남권, 충청, 강원권, 영남권, 수도권 순으로 한다 그랬는데. 네. 그럼 보통 이제 제주도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울산, 보통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그게 안 되니까. 호남권부터 그럼 하겠네요. 그럼 호남권부터 한다는 네. 거. 그러면 호남권부터 할 가능성이 그 원칙이라면. 예. 인구가 적은 순서로 그렇죠. 한다면 호남권부터. 충청이랑 강원은 같이 묶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호남권부터 한다. 네. 호남권부터 하면은 유불리가 있을까요? 각 후보마다? 난 어디부터 하든 제가 봤을 문 때는 대표가 앞설 것 같습니다. 어디부터 하든 관계없이 어떤 룰로 하든 저는 뭐 문재인 대세로는 깨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호남의 반문 정서. 없다는 것이 증명됐잖아요. 그럼 뭐 네. 정 의원이 말씀하신 게 소용이 없네. 네네. 오늘자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더 파죽지세요. 문 대표가. 그래서 삼자 대결이든 양자 대결이든 있잖아요. 게임이 안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제 공방을 여쭤볼게요.
만약에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그러니까 50%를 획득 못하면 결선 투표를 가잖아요. 네. 그럼 경선인은 어떻게 따로 모집해요? 아니면 그 전에 그 있던 인원은 그대로 다시 네. 다시 투표하세요 이렇게 되는 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자, 또 많은 당원 대의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이거 역선택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자, 지난번 2012년 때 국민선거인단 모집해가지고 100만 명이 모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58만 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대규모 선거인단에 하는 데는 역선택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 2012년에도 역선택 논란이 있긴 있었어요. 우려를 위한 우려예요. 있어도 미미할 것이다. 그렇죠. 대세 영향이 없다. 네, 정도로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박사모가 뭐 어떻게 30만을 모을 거예요? 뭐 어떻게 모을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전화한 분들이 오늘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위한 우려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당원 대의원 근데 지금 이제 지지율 1, 2, 3등 후보는 존중한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박원순 시장, 김부겸 진영에서는 대변인 연평을 통해서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유감스러워도 어떻게 안 따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에서 결정한 그렇습니다. 건데. 네. 근데 그렇다면은 이 논의할 때 좀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했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유감스럽다라고 네. 하면은 그게 과연 그거를 어느 정도로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마음 아픈 텐데요. 손수 변호사. 죄송합니다. 중단해 주세요. 그 인터넷에 많은 분들은 또 이분들 김부겸, 박원순 이분들이 또 탈당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탈당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참여는 결국은 하게 될 겁니다. 탈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탈당은 안 할까? 탈당하면은 진짜 정치 인생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죠? 탈당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언을 부탁드립니다. 예언. 탈당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지대. 안 갑니다. 그 김부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미 제3지대 이런 거 말도 안 된다. 난 당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또 예전이잖아요. 그거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박지원 대표를 전담마크하고 있는 정청래. 네. 박지원 대표가 오늘 갑자기 또 종편 같은데 등장하셔가지고 대북 송금 특검 문제를 쭉 끄집어냈어요. 네. 그래서 공개 토론하자 문재인 대표하고. 그럼 손혜원 의원 페이스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누가 거짓말 할 것 같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답변할 것이다. 그 왜 뜬금없이. 늑대 소년, 이 다른 카드 좀 들고 나와라, 지겹다. 이렇게 써놨어요. 호남 지지율 때문에 좀 급해진 게 아닐까요? 그렇게 예측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는 짓이 맨날 그 북풍총, 그거 뭐냐, 지저분하게, 그게. 그리고 이번에 난 더 재밌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 반기문하고 김종인 박사가 만났느냐, 말았느냐. 그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만났다로 한 사람은 안 만났다. 이것도 그럼-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그럼 만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시죠? 아니 누가 어제 거짓말했어요? 김종인. 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은 또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물었죠. 기자들이 그 김종인 박사 만났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못하겠다. 그래서 만난 거네. 만났으면 만나고 안 만났으면 만났지. 그게 뭐야? 그 만났다는 얘기지. 아니 만났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말을 그렇게 바꾸는데 바꿨죠. 네.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난번에 그 문 대표하고 김 박사님 만나가지고서는 왜 서로 말이 틀려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네, 근데 문 대표님은 증거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말을 바꾸지?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오늘 저한테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쪽지로 표창원을 윤리심판원에 제소할 게 아니라 김종인을 해야 된다. 이거 해당행위 아니냐. 지속적으로 해당행위 하는데. 김종인 전담마크는 여기 참 있잖아요. 그렇지.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바꾸자 잠깐 잠깐 바꿔. 그래서 내 얘기가 아니라 그런 주장이 많이 왔어. 예. 그런 주장이. 그러면 저거는요. 김한길 전 대표가 반기문 총장 2번이나 만났다고. 그건 뭐 우리 당이 아닌데 뭐. 아니 그러니까 왜 만났을까? 그거는 뭐 모르세요? 몰라요. 그 양반이 옛날에 성한종 회장 살아있을 때 제칠했지. 그때 그쪽으로 가서 그때인가 아마 문 대표를 제끼든지 하고 이 양반이 나서서 반기문을 데려다가 후보를 만들려고 했던 게 그때의 계획이었죠. 근데 그게 우리 당이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때 그 주인공이 바로 그 지금 김한길이잖아요. 제가 다시 그러니까 예언한- 당연하지 지금 다시 만나야지. 대예언 하나 합니다. 대예언. 반기문 전문가로서 제가 보니까 멘탈이 너무 약해요. 진짜 약해. 그리고 발끈하더라고요. 발끈하고 화내고 얼굴 표정 관리 안 되고 나쁜 놈들이라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야 그거 시차 때문에 그랬대. 네? 시차 적응 안 돼서. 에이, 이게 며칠 지났는데. 핑계를 댈 거예요. 시차 적응 필요하면 비아그라를 먹는데. 그런데 이분이 있잖아요. 아까 고산병인가? 15%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진짜로 완주냐 중도폭이냐 고민에 들어갈 겁니다. 중도폭이 그리고 중도폭이.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고건의 길을 갈 것 같다. 그래서 완주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 5대5로 따진다면
완주 안 할 가능성 51%. 예. 저 좀 지나갔는데 대북 송금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예, 하세요.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 이제 박지원 대표가 그에 대한 반박을 또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사실관계가 문재인 전 대표 측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게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왜 특검을 했느냐. 누군가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그 정권과 아주 적대적이었던 검찰의 손에 그걸 맡기게 되면 오히려 남북 관계가 다 파헤쳐지고 전 정권, 즉 그 국민의 정부 관련해서도 오히려 더 이제 국가적인 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특검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그 남북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잖아, 그거. 맞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가 반박을 한 거죠. 아니, 특검이 그렇게 더 잘했다고 볼 근거가 뭐가 있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정권과 검찰과의 관계를 보자면은 문재인 전 대표의 해명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문재인 전 대표가 먼저 이야기하고 박 전 대표가 이에 대한 반박을 하다 보니까 박 전 대표 말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좀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그건 같아요. 뭐 다 지나간 일이고요. 근데 박지원 대표가 그거 다시 끄집어낸 거는 어쨌든 호남 분들이 그때 상처를 많이 입었어. 그렇긴 하죠. 어쨌든 간에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끄집어내도 자신에게 유리한 소재라고 그렇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안 끄집어냈으면 언젠가는 또 끄집어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예.